건강하고 행복한 소식 오늘 세 번째 소식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요번엔 행복한 소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 유튜브가 조금 주목을 다시 받고 있죠? 조금이 아니라 팬들에게 굉장한 반응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임영웅님이 오늘 유튜브 쇼츠 채널에요. 여러 개 영상이 올라왔고 공식 유튜브 본 채널에도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무슨 영상이었죠? 맞습니다. 바로 멜론뮤직 어워즈, 작년 멜론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의 임영웅님 무대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즐겁게 시청하셨고, 이게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세 개의 노래곡에 대한 무대 영상이 합쳐져서 편집됐기 때문에 15분 동안 그야말로 귀의 향연입니다. 향연.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지금 계속 연속 재생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건 왜 쇼츠에는 임영웅님의 멜론뮤직 어워즈 소감 영상이 쭉 올라왔고요. 그리고 요번 유튜브에는 이렇게 세 개의 무대를 합친 영상이 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멜론뮤직 어워즈는 이미 끝난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 영상과 소감 영상이 멜론뮤직 어워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올라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왜 갑자기 오늘 공개가 되었느냐. 팬들은 오늘 웅튜브가 안 올라와서 저렇게 멜론뮤직 어워즈 때 무대 영상들을 올려준 건가?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좀 몇 가지 생각을 더 덧붙이자면 이 멜론뮤직 어워즈에서의 무대 이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답이 나오죠? 이것을 주최한 주최사인 멜론뮤직 어워즈의 그 판권이 있을 겁니다. 이는 마치 요 밑에 있는 임영웅님의 이 다큐멘터리 방송 있죠? 이게 비록 TV조선에서 방영은 했지만 판권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멜론뮤직 어워즈 때 무대 시상식 영상도요, 이미 멜론뮤직 어워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다 업로드가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이렇게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TV조선 측에서 임영웅님 유튜브를 비롯하여 탑6 멤버들 모든 채널에 이제 더 이상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무대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공지사항이 나와서 정말 그때 또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내부적인 저작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멜론뮤직 어워즈 영상도 뒤늦게 공개가 되었다. 근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상 임영웅님만을 위한 영상이 되니까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시청을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대는 이 당시 때 오케스트라 버전으로서 폭풍 고음이 그냥 돔 천장을 뚫어버렸죠. 이걸 우리가 듣고 싶을 때마다 이제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다. 그럼 유튜브 채널의 수익은 누구에게 가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과 물고기 뮤직에게 직결적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엄청나게 시청을 하실 겁니다. 왜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저작권 거액 폭발이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쭉 설명드린 이 노래들 중에 사랑은 늘 도망가가 혁혁한 공신을 세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전체 4개 영상 조회수 도합 7,700만 뷰. 와, 이 좀 있으면요 1억 뷰입니다. 1억 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1억 뷰가 달성되고도 남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노래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에 이 정도의 지금 조회수가 폭등하고 있다? 역시 임영웅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를 작곡한 작사가 작곡가님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수입을 달성했겠습니까? 혹시 앞선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나아가선 이런 기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영웅의 낭만이 통했다. 연애편지 유튜브 영상 뮤직비디오도요. 자, 보세요. 1,400만 뷰를 돌파했다. 역시는 역시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연애편지 이야기도 했죠? 네, 그것도 못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꼭 보세요. 이 작곡가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연애편지 뮤직비디오 역시 지금 엄청난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조회수가 1,400만입니다. 유튜브 내에서의 조회수만 1,400만이니까 이거 뭐 당연히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아가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런던보이도 난리가 났습니다. 임영웅의 런던보이 뮤직비디오도 800만 조회수 돌파. 이제 곧 있으면 1,000만 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자, 이제 이 1,000만 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런던보이 임영웅님의 순수 자작곡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저작권료에 대한 설명을 엄청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저작권료가 이제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에게 돌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작곡인 런던보이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100% 임영웅님의 수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작곡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이 작업을 도와준 또 다른 작곡가가 있어요. 서브 작곡가라고 하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저작권료가 가겠지만 대다수가 어떻겠습니까? 이 런던보이는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만큼 대다수가 우리 히어로에게 그 저작권료 수입이 돌아가게 된다. 이러니 많은 분들이 이 런던보이가 발매되자마자 엄청나게 시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영상의 뮤직비디오도 지금 올라온 지가 바로 11월 16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1월 25일이잖아요. 뭐 대략 따지면 2달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800만이면 한 달마다 300만, 400만씩 조회수가 폭등했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러니 이거 임영웅님이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작곡이 2집 앨범에 굉장히 많이 나와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임영웅님에게 오롯이 돌아가는 이 저작권료 수입이 더 막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있습니다. 명품 보컬 임영웅 폴라로이드 뮤직비디오 영상 역시 800만 조회수가 돌파되었습니다. 이 영상도 런던보이처럼 함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노래 뮤직비디오이죠. 이제 두 노래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1,000만 뷰가 달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겹경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임영웅이라는 가수 자체의 자작곡과 앞으로 나올 2집 앨범이 더욱더 대박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과 파워가 이렇게 막강한데 지금부터 이제 수호씨가 전달드릴 내용이 좀 속 시끄럽지만 우리가 꼭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 적어놨던 내용처럼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슈퍼스타 임영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사태가 있었죠? 바로 빵점 사태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올라온 기사 내용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자, 임영웅 방송 점수 빵점, 뮤직뱅크 수사 어떻게 됐나? 공정성 민원까지 추가가 됐다. 자, 제가
이러한 부분 계속 탁탁 꼬집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뮤직뱅크 측에서 가수 임영웅의 방송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공정성을 심의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미 지난해 뮤직뱅크 제작진을 피의자 신분, 그러니까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신분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이 뮤직뱅크 제작진에게 8월 24일 날 업무방해 혐의로 결국 입건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충분히 이제 혐의 판정이 나온다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KBS는 뮤직뱅크 방송 점수 채점 기준 관련 자료까지 경찰에 제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전혀 방송 점수를 조작한 적이 없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게 지금 보이시죠? 8개월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더 심의해달라. 이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까지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즉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 과정을 조사해달라라는 수사심의 신청을 이렇게 민원 접수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는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보면 팩트는 이겁니다. 이미 8월 24일 날부터 입건이 됐는데 지금 벌써 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빵점뱅크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도 심의해달라.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 과정까지 조사해달라. 수사 심의 신청까지 민원 접수가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영우시대 분들은 절대 아니다. 애시당초 이 빵점뱅크 사태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처음에 의혹 제기를 하여 이런 민원 제기를 한 것 자체가 영우시대라고 자꾸 안티들이 몰아가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그냥 평소 이런 공정성에 대한 민원 제기를 많이 했던 다른 일반인이 이것을 민원 제기했다. 영우시대 중에선 누구도 이런 법적 분쟁을 직접 진행한 분은 없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역시 쓴소리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팬분들이 나서서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거나 뭐 트럭 시위를 보낸다거나 제가 가장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좀 트럭 시위거든요. 트럭 시위는 팬들이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선 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팬분들이 나서는 것보단 뭐 하재근 평론가님처럼 전문가나 언론사 또는 기자들 뭐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 저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유튜버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서 이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공정성을 기준으로 이러한 것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누군지 모르지만 8개월째 빵점뱅크 사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누군가가 수사 심의 신청 민원을 접수했다.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 애시당초 맨 처음 민원을 제기했던 동일 인물이 또 수사 심의 신청 민원을 접수한 게 아닐까라고 예측은 해보지만 이게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함부로 누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영웅시대 분이 되었건 이렇게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경우는요. 뭐 영웅시대 자체 내에서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유튜버들도 지양시키고 있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또 다른 누군가가 심의 신청 민원을 넣은 게 아닐까. 얼마나 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 KBS의 이 사태를 밝혀내는데 시간이 걸리니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거를 잘 못한다. 뭐 이런 말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이게 이렇게 수개월 동안 걸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미 뮤직뱅크 측에서는 방송 점수 채점 기준을 냈고 이미 뭐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이 뮤직뱅크의 방송 점수 채점 기준이 있으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임영웅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라디오 방송 송출을 했음에도 방송 점수가 빵점이 나왔다. 막 이런 증거가 많았잖아요. 그거를 대조해보면 기다 아니다 결과가 나올 텐데 뭐 여기에 대한 수사 과정 발표도 없고 그렇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상당히 늦장을 피우고 있는 건가라는 불만이 지금 현재 시점에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심의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당함은요.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또 재발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봤는데 뭐 별 문제 없던데? 이러면서 또 하게 된다라는 거죠. 초장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 아티스트가 또 어느 방송사에서 어떤 곳에서 부당 대우를 받을지 모릅니다. 왜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 서울가요대상 사례가 그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서울가요대상에서 임영웅님이 상을 2개나 빼앗기다시피 강탈당하다시피 놓치게 됐죠. 말도 안 되게 지금 이 OST상은요. 사랑하는 도망가가 7,700만 조회수입니다. 이거 이 정도 OST 조회수 나온 가수가 있습니까 지금? 2022년에 있었나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는 또 어떻습니까? 순위권 안에 다 들어갔어요. 이런데 OST 상을 안 주고 임영웅 가수보다 지금 트롯계에서 압도적 성장세와 위상을 보여준 가수가 있습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시작해서 임영웅님의 사랑력, 사랑해요 그대를 보금자리 SBS 공중파 더 트롯쇼에서 다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트롯 전문 방송에서조차 임영웅님이 1등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가수에게 트롯상이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건 정말 또 다시 말하면서 소씨가 또 막 흥분을 하게 됩니다. 속이 터지는 거죠. 자, 근데 더 속 터지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김성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K-POP 해외 진출 단계별 최강 스타가 한자리에 모인 드문 기회였다. 서울가요대상이 그러한 곳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서울가요대상 이 시상식이 정말 엄청나게 이 눈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영웅님이 4관왕을 차지했다면 말이죠. 근데 4관왕을 놓치게 된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사를 쓴 이 김성환 평론가님의 자 다른 내용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떠한 것이 적혀 있느냐? 자, 이 김성환 평론가님의 이 기사를 쭉 살펴보면요. 그 내용에 이러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한자리에만 모여있다라는 건 역시도 굉장한 사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스포츠 서울에서 진행한 이 서울가요대상 시상식 자체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권위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모인 굉장히 유의미한 시상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날 참석하지 못한 3세대 대표 스타를 설명을 해요. 3세대 대표 스타면 이제 4세대를 앞두고 있죠. 이 3세대 대표 스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많은 가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3세대 대표 스타인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세븐틴이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 방탄소년단은 최고의 앨범상을 받았고 세븐틴은 최고의 음반상을 받았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지금 상을 받았고, 세븐틴도 상을 받았고, 다 상을 받았습니다. 블랙핑크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이 적혀 있어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역시 불참에도 불구하고 본상과 인기상 등 2개의 트로피를 가져가는 등 각 세대별 대표 스타들에게 골고루 상을 안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잘 보세요. 왜 문제가 있냐? 자, 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세븐틴이 정말 공정하게 상을 받았을까요? SM기획사의 가수들이 상을 싹쓸이 해갖고 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받아야 하는 상 트로피가 그 어떤 기준도 공개되지 않은 채 각각 다른 가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OST상은 멜로망스, 트로트상은 영탁님에게 갔죠. 근데 여기 멘트를 보세요. 임영웅 역시 불참에도 불구하고 트로피 2개를 가져갔다. 골고루 상을 안겼다. 아니, 이게 참 말이 이상한 게 상을 자신들이 이렇게 불참에도 불구하고 상을 주었다 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한간에서 한 기자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관계자들은 임영웅 가수가 출연하지 않아서 지금 서울가요대상에서 트로트상과 OST상을 다른 가수에게 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전달드렸죠. 근데 그게 의혹일 뿐 그게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기사화 하다 보면 이것도 또 다른 루머를 생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상식이라는 게 불참을 했음에도 상을 줬다. 아니, 불참이 무슨 상관인가요? 가수의 일정이 바쁘면요, 시상식에 참여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시상식에 참여를 안 했음에도 라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골고루 상을 안겼다? 골고루 상을 안겼다라는 멘트도 따지고 보면 상을 먹고 골고루 줘야 합니까? 한 가수가 뛰어나면 싹쓸이 해야죠. 근데 뭐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수가 여러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로 치부한다 치더라도 과연 임영웅 님이 불참에도 불구하고 트로피를 2개 가져갔다라는 평가를 받을 가수인가요? 압도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본상과 인기상 트로피에서 그친 점이 의아하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임영웅 가수가 트로트와 OST에서 그만큼의 업적을 세웠는데도 여기에 대한 이런 반구도 지금 하재근님을 제외하곤 그 기자 유튜버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에는 여러분의 기자분이 올렸죠. 근데 어떻게 언론 기사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불참에도 불구하고. 아니, 불참이 무슨 상관이죠? 불참을 하든 말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상을 줘야죠. 상을 많이 받을만 하면 상을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업적에 따라서 상을 줘야 그게 공정한 시상식이지 우리 시상식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러면 방탄소년단은 올해 시상식에 출연 못한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멤버인 제이홉이 대신상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 위상이 높으니까 상을 줬잖아요. 근데 왜 임영웅님은 똑같이 업적을 세웠는데 방탄소년단과 다르게 상을 주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었던 빵점뱅크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경찰 수사조차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뭐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렇게 공정성이 떨어지는 사회라니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글로벌 스타가 돼서 슈퍼스타로서 국위선양을 하겠습니까? 지금 팍팍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아니 공정하게 객관적인 수치 기준으로 그냥 받아야 될 상을 달라는 건데 불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가져갔다? 이러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만 업적과 비교했을 때 OST상과 트로피상을 못 받은 건 의아하다라는 언론 기사는 어떻게 단 한 개도, 정말 단 한 개도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자, 요런 기사들처럼 이 기사가 애시당초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민원 제기까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 있죠? 더 팩트처럼 디스패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더 팩트 언론사보다 더 유명한 디스패치라는 언론사에서 이 빵점 사태에 대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디스패치 언론사에서 이번 서울가요대상 시상 이 사태를 제대로 꼬집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제대로 들고 파지 않으면 공정성에 굉장히 큰 구멍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불참했는데도 트로피 2개 줬지 않냐. 아니 뭐 시상식이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영웅님의 트로피 2개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에서 꼬집어 주는 것이 이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네 번째 영상도 바로 연달아서 중요 소식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